안녕하세요. 찐북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뵈었더니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네, 저는 이제 24년도에 지인들과 함께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서 10권이라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책을 각자 읽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책에 대해서 서로 이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책을 나누는 거지만 저는 인생을 같이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제 두 번의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이미 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책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4년도에 마지막에 읽었던 책은 고전이 답했다라는 고명환님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고명환님을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아침마다 확언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 유쾌한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MSG가 섞이지 않은 그런 정말 천연의 맛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것들을 그렇게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듣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책 모임에서 고명환님의 책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나는 좋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알맹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기회였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는 어떤 그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정말 깊이가 있는 분의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명환님은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누구라면은 방송인이라면 유재석과 같은 그런 어떤 인기와 그런 어떤 지위를 위해서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그것보다도 내가 해야 할 것, 좀 더 안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막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정말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이제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거는 자기가 재수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열심히 했던 그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는 책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전을 그렇게 깊이 많이 읽어본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전이 답했다라는 게 좀 깊이도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너무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이제 글을 잘 쓰는 것은 뭐 단문으로 써라, 능동태로 써라, 그리고 명쾌하게 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글을 쓰셨기 때문에 읽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고전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게 책이 읽혔고 그리고 또 책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좀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전의 생각을 명언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쓰시고 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직접 말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어떤 은유나 약간 감추인 듯한 그런 압축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들을 독자가 어떻게 치열하게 자기 것만으로 하는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고전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들, 지혜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벌레라는 그런 고전에서 갑자기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벌레로 변해 있었다라는 표현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나의 것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긴 했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보면은 약간 뭐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이 뭐 동물이 되거나 약간 요런 것까지도 상상을 하지만 벌레로 바뀌는 거는 정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제 그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벌레로 변한 듯한 그 문장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방향, 근데 그 방향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세상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왔던 그 시간을 내가 멈춰야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그 삶으로 내가 살아온 건가? 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뭐뭐 해야 돼, 뭐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정말 본연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그 본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직관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개념은 모든 공통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 길이 맞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뭐 계속 가정에서도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 가서도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사회로 나가서도 교육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개념을 우리 안에 쌓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개념과 이제 어떤 벌레로 변한 것 같던 그런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내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직관, 내가 직접 관찰해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것에 대해서 그 직관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들, 내가 꼭 쌓아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내 주입됐던 것들이 개념들이 많은데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본연의 소리에 나오는 것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가치, 나의 길, 나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직관이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직관을 쌓다 보면은 내가 꼭 해야 하는, 마치 돈키호테가 나는 기사로 태어났구나를 정말 노년에 깨달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기사로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떠났던 것처럼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인사이트라는 단어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세상에 비치는 여기가 밝아, 여기가 좋아라는 어떤 그런 밖에서의 빛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 내면의 빛을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직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에게는 책이라는 것이 가장 저한테 와닿는 어떤 삶의 큰 도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또 직업을 또 제가 용기를 내서 선택하게 됐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바심과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우울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한 시간의 독서로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어나가라.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다가왔던 게 임계점을 뚫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계속 책을 읽어나가고 너가 하고 있는 거를 계속 keep going 하라라는 그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늘 꾸준함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이제 특별히 제가 함께 있는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뭐 나는 부족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이거를 또 내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약간 길을 더 주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 새로운 방법을 주는 것이 또 저에게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현재의 모자란 상태를 끌어안으라고 이제 끌어안으라, 품으라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이제 끌어안으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이 있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근데 그거를 일단은 직면하고 그냥 아, 나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뭔가 모자라다는 건 뭐냐면 뭔가 깨어있게 되는 것 같아요.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이 긴장감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제가 뭔가를 파는 사람일지라도 내 물건 그리고 어떤 제도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시스템화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가치,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나의 직관, 나의 인사이트, 나의 소명, 이것을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다면 마치 나이키가 이건 정말 뭐 너무 뭐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에게 just do it이라고 그냥 광고하는 것처럼 나의 철학을 붙잡고 있다면 나의 물건과 제도는 내가 정말 더 충실하게 메꿔갈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의 삶이 아닌 본체의 삶을 살고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려 하는 자는 분명히 자기를 감싸고 있고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 그 알을, 그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안전한 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무엇을 이루고 또 자기를 다시 부족한 상태로 직접 발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를 조금 부족하게 하고 내가 좀 직면하기 힘든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아래 세계, 나를 안전하게 하는 이 아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짜 나를 살아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몰입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몰입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잊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물론 돈을 벌고 싶지만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몰입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것이 현재를 충실하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입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재를 채울 수 있는 생산적인 것들을 해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권명호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은 후에야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남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와닿진 않지만 이분이 이제 고전을 인용하시면서도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길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현재를 충실히 채우는 거는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남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한다면 현재를 충실히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개념과 직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욕망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능력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의 나의 그릇과 지금의 내가 정말 정복해야 할 그 태산, 큰 태산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복해야 할 그런 산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통의 운동화를 신고라는 그 문구가 되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신고 내가 나의 길을 달려간다면 분명히 능력의 그릇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채울 수 있는 욕망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의 그릇을 키우는 것,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가 전보다 더 열심히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열심의 크기를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나의 방향성을 조금씩 개념들,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직관을 넣어서 1%씩, 1도씩, 1도씩 나의 직관대로 나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네이밍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네이밍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문득이 튀어나올 때까지 해야 할 거는 뭐냐면 몸으로 무언가를 반복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이노에 가르치면서는 뭐 무슨 귀신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거기서 내가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정말 하다 보면은 내가 여유가 생겨야지 뭔가 창의성, 문득 이걸 한번 해볼까라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뭐 익숙하지 않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몸에 뵐 때까지 몇백 번 반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10분 정도의 사유의 시간을 꼭 가지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사유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 타입이. 근데 저도 이제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내 몸의 베개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실패할 수 있지만, 물론 이분이 이제 결정하고 뭔가를 실행한다면 너는 분명히 실패의 쓴맛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실패의 쓴맛을 보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계속 읽어나간다면 거기에 다른 방법들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이 생각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유의 시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가장 큰 적이 요즘에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에는 다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또 넷플릭스 있고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과 소통하는 카톡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오명아님은 이거를 탄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뭔가 고기를 먹을 때 맛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멍해질 때는 그냥 넷플릭스를 그냥 계속 보게 되는데, 사실 진짜 정말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유의 시간을 어떻게 잘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거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길이라는 것을 이분은 정말 믿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저게 정말 믿어지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이 책을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이분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제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더 돈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충실히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것이 또한 타인의 기쁨이 되고 타인을 돕는 것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철학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 내 몸에 정말 완전히 배인다고 하잖아요. 배이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아니라 걱정, 불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했고 실행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맛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길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나 스스로 좀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어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전이
답했다라는 그런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했는데요. 정말 책이 너무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너무 있는 책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해 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쓰기를 잘하고 싶은 친구는 너무 이렇게 막 꼼꼼하게 쓰다 보니까는 쓰기가 계속 길어지고, 또 이제 그게 너무 부담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게 짧게 해나가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쓴 것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그리고 또 이분이 마지막에 쓰기, 읽고, 걷고,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저는 행동하는 것, 요렇게 이 5개를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의 그 성숙도의 차이를 가장 나타내는 것은 쓰기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쓰기를 지금은 막 장황하게 쓰는 게 저의 스타일일지라도 이걸 계속 줄여 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핵심을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성장하는 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명아 님이 강연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아직은 서툴지만 이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리고 정말 가장 많이 성장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성장에 한 방울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북쌤이었습니다.